오늘은 이제 과잉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치과에 관한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과잉 진료를 받았다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일했던 곳도 과잉 진료하는 곳이 없었고 치과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과잉 진료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과잉 진료를 진짜 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과잉 진료한 치과가 많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과잉 진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찾아봤어요. 한자로 풀어보니까 진할과 남을 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남긴다 이거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더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치과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치과마다 진단이 다른 케이스와 진짜로 과잉 진료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진단이 다른 경우 첫 번째는 정지의식인데 이 정지의식이라는 거는 충치가 있긴 하지만 진행을 멈춘 상태를 말해요. 이 정지의식을 치료하는 치과도 있고 지켜보다가 더 커지면 그때 치료를 하자는 치과도 있어요. 이걸 치료하는 치과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경험상 지켜보다가 더 커지면 치료를 하자는 곳이 더 많은 건 사실이고 환자분께 선택권을 드리면 대부분은 아마 지켜보다가 커지면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지의식은 이를 잘 닦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당장 치료하기엔 좀 아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환자분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치료를 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라고 느끼겠죠. 진단이 다른 경우 두 번째는 예후가 좋지 않은 치아예요. 치아를 살려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해놨는데 상태가 낫지 않거나 이제 더 안 좋아져서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는 치과가 있고 어차피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으니 그냥 발치하자는 치과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어떤 선택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고 어느 것에 좀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설명을 안 하고 발치를 한다면 과잉 진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넘어가서 진짜로 과잉 진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치 치료 단계에는 레진, 인레이, 크라운, 신경치료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넘어갈수록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가 많을수록 치과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진으로 가능한데 인레이를 하라고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면 인레이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레진으로 떼우면 씹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깨져버리니까 인레이를 하는 거예요. 옆면이 썩은 경우엔 거의 인레이를 하는 편이에요. 씹는 면 쪽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범위가 커져서 레진으로 하면 교합력을 버티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레이를 해야 돼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씹는 면을 포함해서 옆면이 조금 썩은 경우엔 레진으로 할 수 있어요. 레진으로 가능한데 인레이 하면 과잉 진료죠. 그리고 이제 씹는 면에 큰 충치가 아닌데 아주 얇게 인레이를 하는 경우도 과잉 진료라고 볼 수 있어요. 씹는 면은 웬만하면 레진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심한 충치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레이로 해도 되는데 크라운으로 하는 경우예요. 왜 인레이로 하지 못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인레이로 하게 되면 남아있는 치아가 얼마 없어서 씹다가 치아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크라운을 해야 돼요. 근데 남아있는 치아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크라운 치료를 하면 과잉 진료겠죠. 이제 세 번째는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예요. 신경치료는 신경을 죽이는 거라서 무조건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경까지 충치가 진행된 경우는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지만 신경과 가까운 경우에는 임시 재료로 막아놓고 지켜보는 게 가장 좋아요. 지켜봤지만 상태가 계속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지만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발치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죠. 충분히 살려서 쓸 수 있는 경우인데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시도도 안 하고 그냥 발치를 하자는 경우예요. 다른 치료보다 신경치료랑 발치는 좀 신중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과잉 진료를 환자분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치과를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이건 제가 치과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가 아파서 치과를 다녀왔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A치과에 갔어요. 근데 이제 아픈 데가 두 군데였는데 두 군데 모두 이상이 없고 다른 것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기분은 좋았죠.
근데 갑자기 그 치과마다 말이 다르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다른 치과를 한 번 더 가봤어요. 비치과에 갔더니 이 아픈 두 군데가 음식물이 좀 껴있어서 가끔 통증이 생긴 거라서 스케일링을 하면 된다고 하셨고, 좀 신기한 게 전혀 아프지 않았던 곳에서 충치를 발견해서 이거를 파보고 깊으면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비치과는 확실히 엄청 꼼꼼하게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먼저 봐주셨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또 꼼꼼하게 하나씩 보면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치료에 관한 이야기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크라운이랑 신경치료에 관한 자세한 비용과 과정은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픈 곳 위주로만 봐주는 치과와 전체를 꼼꼼하게 다 봐주는 치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자가 더 치료할 치아를 많이 발견해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어떤 치과에 가는 게 좋을까요? 치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용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파노라마 사진 있죠, 큰 거. 그거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고 포스트잇에 그 치료 계획을 적어달라고 하시고 치과를 3군데 정도 가보고 비교하는 거를 추천해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료를 받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다른 치과와 비교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는 치과를 선택할 때 의사 선생님이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곳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경 써서 봐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환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를 권하는 곳이 좋아요. 무조건 이 치료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환자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조건 좋은 걸로, 비싼 걸로만 권유를 하는 곳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곳 가서 치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충치 제거, 레진 충전, 코어 충전, 보철물, 인레이 크라운 부착, 임시치아는 아니에요. 이 모든 거를 치과 의사가 하는 곳을 가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하지 않는다면은 당당하게 말하셔도 돼요. 어차피 비싼 비용 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치료를 받기 전에 스케일링만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닌 치과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상담을 하는 데였어요. 진료도 꼼꼼하게 잘 하시고 그런 곳의 특징이 스케일링을 되게 꼼꼼히 잘 해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비용을 조금 내고 치료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치아를 살려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유가 된다면 치아를 최대한 살려 쓰고 가장 좋은 걸 쓰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자신의 치아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